네, 자장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프로젝트 주최하시는 분들께 이 카드쟁이 시학에 관해서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의 김찬준입니다. 카드쟁이 시학은 시학의 큰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학이 임상적으로 표현이 될 때는 아트리얼 하이퍼텐션으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더 교정되지 않고 진행될 때는 멘탈 스테이투스가 바뀌고 클라이밋 스캔을 보이고, 그리고 올레규레를 보이는 티슈 하이퍼퍼퓨전을 보이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서큘레이티브 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락테이트 레벨의 상승을 동반하는 타키카르디아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샥은 크게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과 이제 CBP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대별을 할 수가 있는데, 셉시스로 대표되는 디스트리뷰티브 샥,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브 샥에서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정상이거나 혹은 더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인터널 혹은 익스터널 플루이드 로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이퍼발릭 샥에서는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게 되지만 CBP는 이제 그게 늘어나지 않거나 혹은 이제 정상 범위를 보이게 됩니다. 또 심장 자체의 문제에 의한 카디오제닉 샥, AMI가 그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때 역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되게 되고 CBP는 증가하게 됩니다. 또 심장 또는 심장 주위의 혈관의 옵스트럭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즉 카디악 탐포네이드나 풀모널 스럼버 엠볼리즘이나 텐전 니모스락스 같은 상황에서 심장 혹은 심장 주위의 혈류가 방해를 받아서 샥이 발생한 경우 역시 카디악 아웃풋은 감소하게 되고 CBP는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텀에서 샥은 septic 샥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카디오제닉 샥, 하이퍼볼릭 샥이 이제 그 뒤를 따르게 되는데,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교정되지 않으면 일부는 septic 샥이나 아니면 다른 샥으로 이제 컴바인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카디오제닉 샥은 클리니컬하게는 SBP가 90 미만이고 이것이 이제 30분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아이노트로픽스나 바저프레서를 사용해서 90 이상으로 유지될 때, 그리고 엔도르간의 하이퍼퍼퓨전이 있고 락테이트 레벨이 2mm몰 이상이 될 때를 클리니컬 크라이테리아라고 할 수 있고, 헤모다이내믹하게는 이제 카디악 인덱스가 디서페이스 에어리당 분당 1.8리터 이상, 그리고 이제 아이노트로픽스 등을 사용해서 2.2로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줄 수 있겠고, 카디악 파워 아웃풋이 0.0 미만인 경우, 또 이제 풀마리 캡슐라리 웨지 프레셔나 풀마리 아테리 퍼설틸리티 인덱스가 증가하는 경우를 헤모다이내믹한 크라이테리아로 들 수 있겠습니다. 1999년도 이후로 중요한 그 샥에 관한 트라이얼들이 있었는데요. 샥의 크라이테리아는 거의 그 진단 기준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샥 트라이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SBP 90과 지속 기간, 그리고 엔도르간 하이퍼퍼퓨전을 기준으로 하였고, 여기서는 헤모다이내믹한 크라이테리아를 이제 같이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IBP 샥 트라이얼에서는 클리니컬 크라이테리아의 엔도르간 하이퍼퍼퓨전을 좀 더 세분화하였고, 그리고 임프레스 트라이얼에서는 진단 기준 자체는 SBP를 그리고 이제 지속 기간과 바서프레서 사용을 기준으로 하였고, 커피 샥은 IBP 샥 트라이얼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였습니다. 패서피지올로지 상에서는 카디오제닉 샥은 그게 벤트리큘러 페일리어, 아리스미아, 그리고 페리카리아 디지즈, 그리고 탁식, 그리고 멜블라 혹은 메카니컬 디스펑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레프트 벤트리큘러 페일리어는 대표적으로 MI, HCMP, 그 다음에 마이오카다이티스, 그리고 카디오마이패시가 진행하는 경우들을 들 수 있겠고, 라이트 벤트리큘러 페일리어 있는 경우에 풀모널리 엠볼리즘 자체는 옵스트럭티브한 샥이지만 RV 페일리어를 동반한 경우에 풀모널리 엠볼리즘을 원인으로 줄 수 있겠고, 그리고 벤트리큘러 타키아리스미가 있는 경우, 그리고 블락이 있는 경우, 탐포네이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프로그레시브한, 시비어한 밸브 프로블럼에 있을 때도 이 역시 샥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카디오제닉 샥에 관한 패서필리올로지는 이 그림으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마이오카디알 인설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카디오제닉 샥이 시스톨릭 BP가 90 미만이면서 카디악 인덱스가 떨어지고 카디악 파워 아웃풋이 떨어지면서 락틱 애시도시스를 발생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블러드 프레셔가 감소하고 이는 바저 컨스트릭션으로 이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올간의 하이퍼퍼비전을 유발하고 이것이 심파세틱 스티뮬레이션과 RAA 시스템 그리고 튜블로 글로멜룰라 피드백을 액티베이션 시키면서 볼륨 오버로드를 유발합니다. 또 올간의 퍼퓨전, 하이퍼퍼퓨전은 이스케미아의 인플라메이션 캐스케이드를 활성화시켜서 하이포세미아, 마이크로 서큘레터리 디스펑션, 그리고 SILS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셉시 컨디션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패솔로직 바저 딜레이테이션과 나트러스 옥사이드 그리고 포록시 나이트레이트들의 레벨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서 결국은 비셔스 사이클이 점점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멀티 올간 디스펑션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제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1970년대 발표된 논문에 의해서 그 샥을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즉 풀모나리 캐필라리 웨지 프레셔가 적으면서 카디악 인덱스가 적은 경우, 또 반대로 풀모나리 캐필라리 프레셔가 증가하면서 카디악 인덱스가 적은 경우, 또 카디악 인덱스는 괜찮은데 풀모나리 캐필라리 웨지 프레셔가 캐필라리 프레셔가 증가하는 경우를 나눌 수 있겠고, 대부분의 카디오제닉 샥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지만 일부 풀모나리 컨제션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지컬 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멘탈 스테이터스와 혈압의 저하, 어리스미아, 그리고 디미니시드 펄스, 디스미아, 그리고 페리페럴 이데마를 야기할 수 있겠고, 원인이 어큐트 코로나 신드롬에 동반된 경우에는 이런 증상을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최근에 나온 스카이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샥의 카디오제닉 샥을 크게 5가지로 나눴고, A는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B는 하이퍼퍼퓨전이 이제 샥이 시작되는 경우로 올간의 하이퍼퍼퓨전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 C는 클래식한 카디오제닉 샥으로 아노트로픽스나 에코모 같은 이제 개입이 필요한 경우, D는 이러한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샥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E는 이 환자가 컬랩스가 생기면서 CPR을 하거나 혹은 에코모 어시스트 CPR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모다이나믹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누면 A는 거의 이상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지만 B부터는 SPP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SPP가 떨어지면서 이제 전통적인 클래식한 이제 카디오제닉 샥인 C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데, 헤모다이내믹하게는 구체적으로 카디악 인덱스가 2.2 미만, PCWB 15 이상, 그리고 PAPI 가 1.85 이상 이하가 되고, 그리고 카디악 파워 아웃풋이 0.6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는 규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카니컬 서큘레이팅 디바이스의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아이노트로픽을 멀티플하게 사용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고, 그럼에도 조절이 되지 않은 경우에 2로 넘어가게 되고, 2에는 trying to die라고, 환자는 거의 이제 죽을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제 CPR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스카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제시된 그런 제한된 그런 분류 방법을 임상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 이제 제게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그 카디악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에 들어온 환자를 샥을 가지고 ICU에 들어온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해 봤을 때 이 분류 방법이
인허스피탈 모탈리티와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아까 슬라이드에 있었는데 이 각 스테이지마다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 즉 임상적으로 이런 기준하고 상관없이 환자가 갑자기 넘어가거나 어레스트가 생길 경우에는 모디파이어로 A를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모든 스테이지에 걸쳐서 어레스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탈리티가 크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 시약인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게 인베이시브 또는 넌 인베이시브하게 헤모다이내믹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이 수환간질 카테터가 잘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클리니컬 시나리오, 즉 어드밴스 하트 페일러나 아니면 메커니컬 서큘레이팅 디바이스의 다양화에 따라서 점점 더 수환간질 카테터의 유용성이 다시 이제 주목받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헤모다이내믹 모니터링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변수들은 여기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내셔널 카디오제닉 샥 이니셔티브에서 이제 제안한 바에 의하면 이제 어큐트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으로 이제 캐스랩에 내원한 경우에 환자가 이제 그 LVADP가 15 이상이고 그리고 카디악 인덱스가 2.2 미만이면서 메카니컬 서큘레이팅 디바이스가 필요한 경우에 MCS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PCI를 해서 TIMI3 프로를 확보한 다음에 포스트 프로시저, 포스트 PCI하게 헤모다이내믹하게 헤모다이내믹 인덱스를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디악 파워 아웃풋과 풀모나리 아테리 퍼서틸리티 인덱스를 계산하고, 만약에 CPO가 0.6 이상이고 PAPI가 0.9 이상이면은 바저플러스를 위닝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임펠러 같은 MCS를 이제 위닝할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CPO가 0.6 미만으로 유지되게 된다면은, 그리고 PAPI가 0.9 이하라면은 라이트 사이드 헤모다이내믹 서포트를 이제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헤모다이내믹한 모니터링을 이제 수환가측 카테터가 아니라 2D 에코를 사용했을 때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관한 논문이 있었었는데요. 저기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도 인베이시브 헤모다이내믹 모니터링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충분히 2D 에코에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었었고, 이런 그 2D에서 사용하는 헤모다이내믹 파라미터를 적용했을 때 호스피탈 모탈리티를 스카이 샥 스테이지와 충분히 적용을 해서 코릴레이션이 있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모다이내믹 모니터링을 조금 더 하면서 정밀하게 분석해 볼까, 그 스카이 스테이지별로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과거부터 이제 LV의 펑션에 관한 주목은 좀 더 주목이 있었지만, 이 변수들을 좀 더 분석해 보면은 그 RV 페일리어, RV 펑션에 관한 부분, 또 그 바이벤트리큘러 페일리어에 관한 부분이 충분히 LV 페일리어만큼 중요하거나 혹은 LV 페일리어보다 더 중요한 중요도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도 향후에 새로운 디바이스를 개발하거나 향후에 연구할 때 RV 페일리어, RV 사이드의 베너스 컨제스션, 베너스 페일리어에 의한 카디오제닉 샥의 변수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레버레토리 테스트에서도 몇 가지 언급을 할 거는 이제 EKG나 ABG는 처음 그리고 이제 6시간마다 팔로우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락테이트는 이런 그 샥을 동반한 환자 혹은 수술 후에 픽 아테리얼 락테이트가 모탈리티를 인디펜던트 프레딕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샥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락데이트를 처음에 한 것, 그리고 8시간 후에 한 것이 이제 3.1을 미리몰로 이제 컷업 밸류를 했을 때 모탈리티의 인디펜던트 프레딕터라고 될 수 있다고 이제 제안을 한 바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트로포닌은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그 심장 마이오카디움의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카디닉 샥에서 계속 큰 의미를 가지는 인디펜던트한 프로그레싱 인디케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인 나트리 유레틱 펩타이드는 하트 페일러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인디펜던트한 서바이벌의 프레딕트지만 샥에서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그것이 이제 충분히 프레딕터가 된다고 제시하는 연구도 있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그것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제시하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제 CV한 리프랙터리 카디오제닉 시약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그 바드를 적용했을 때 엘리베이티드한 BMP 레벨이 바드 적용 후에 일주일 만에도 충분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럼 바이카보네이트 레벨, 바이카보네이트 레벨도 그 락테이터와 같이 이제 그 프로그노시스 앤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는데 처음에 어드미션 시에 내원 시에 측정한 시럼 바이카보네이트 레벨이 낮을 경우에는 이것이 모텔리티에 이제 프레딕터가 될 수 있다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솔로블 ST2에 관한 결과도 이제 관심이 있지만 다른 그 변수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카디오제닉 샥은 아직도 높은 모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서 이런 질환들을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얼리에 리커그레이션 하는 것이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고 그리고 적절한 모니터링한 디바이스, 인베이시브 혹은 넌 인베이시브 디바이스를 하는 것이 환자를 평가하고 그리고 계속 치료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